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가당TV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자, 포스코건설이 내일이죠. 4월 13일부터 채용 연계형 인턴 신입사원을 모집을 합니다. 오늘은 아직 12일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아직 채용 공고는 안 떠 있어요. 내일 아침이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채용은 2021년 9월에 입사가 가능한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올해 8월 달에 이제 코스모스 졸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원이 가능하겠죠. 이번에 채용 분야는 기계하고 전기 그리고 건축, 토목, 안전 총 5개 분야에 대해서 채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채용이 채용 연계형 인턴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최종 면접이 완전 뒤로 빠져 있어요. 우선 서류 전형을 거치고 그리고 AI 역량 검사를 거친 다음에 본사 인턴십을 한 달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 인턴십을 한 달을 또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최종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최종 합격자 발표나 입사는 9월 달에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건설 제가 이전 채용 공고 때에도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긴 하지만 늘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번 포스코건설 현재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자소서에 좀 녹여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건설회사에 지원을 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최근 이 건설회사가 수주를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자, 포스코건설 하면은 그래도 5대 건설사의 하나로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건설 원래 해외 사업도 많이 하던 건설회사였는데 최근 3년 동안은 해외 수주액이 상당히 낮았어요. 한때 재작년에는 한 2, 3천억 정도까지 전체 수주액이 내려갈 정도로 해외 수주 규모가 많이 떨어졌던 상황인데 올해는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2조 원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해외 수주 규모가 많이 올라갔고,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포스코건설이 어떤 프로젝트에서 수주를 했는지 이제 그런 것을 좀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딱 봤을 때 작년에 수주한 곳이 우선 말레이시아가 있어요. 말레이시아의 플라우인다라고 하는 복합화력 CCPP죠. Combined Cycle Power Plant 발전소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토목사업본부가 남북철도공사를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2020년 작년 10월 달이었죠. 또 파나마에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공사를 수주를 했고, 폴란드에서도 소강로 공사를 수주를 했고,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도 2020년 11월 달에 LNG 탱크 터미널을 수주를 했습니다. 자, 이 포스코건설을 보면은 중동 쪽에 치중되어 있는 해외 수주 잔고가 거의 없어요. 현재 대부분이 중남미랑 동남아 쪽으로 많이 치중이 돼 있습니다. 그 말은 기존의 다른 회사들이 한창 중동 쪽으로 집중을 하고 수주나 입찰에 포커스를 맞출 때 조금 더 시장의 다각성에 중점을 두면서 약간 시장을 신시장 개척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까지도 포스코건설이 전체 매출액이라고 하죠. 전체 매출액에서 해외가 차지하는 것은 채 10%가 안 돼요. 대부분의 매출이 어디서 납니까? 주택사업본부에서 납니다. 건축사업본부. 즉 이제 주택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그리고 아파트 사업에서 대부분 매출이 90%가 발생을 하고, 사실 해외공사의 플랜트라든가 토목공사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0%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현재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퍼센테이지가 점차 올라가고 있고, 한때는 플랜트가 포스코 플랜트가 해외에서 더 이상 수주를 할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이 없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주 잔고가 아주 내려갔지만 현재는 그 옛날의 명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즉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2021년 포스코건설이 노리는 것은 2020년에 잘했던 주택사업본부 주택 영업 주택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기존의 수익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기존에 한 3년 동안 침체기였던 해외 수주 사업에 조금 더 다각화된 시장을 공략을 하면서 집중화된 전략을 가지고 수주 잔고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잘하던 것도 잘하고 기존에 잘했지만 한동안 주춤했던 것도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장 동력을 갖추겠다라는 것이 현재 2021년도 포스코건설의 수주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ESG,
ESG죠.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입니다. 예. 뭐 제가 기존에도 몇 번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포스코 건설에서 ESG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ESG 채권 발행을 했던 회사라는 점입니다. ESG와 관련된 필드에서 아직 뭐 많은 회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수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담당 팀도 꾸리고 있지만, 포스코 건설 같은 경우는 ESG 섹션 팀이라고 하는 전담 조직을 아예 만들어 가지고 채권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채권 발행에서 한 1,400억 정도 규모의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돈을 모집을 해서 이쪽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성장 동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발판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향후 이제 뭐 2021년, 2022년 요 정도 시점으로 봤을 때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모든 건설회사들이 이 ESG와 관련된 저탄소, 친환경과 관련된 에너지 정책에 발맞춰서 좀 약간 수주를 좀 선정적으로 들어가고 좀 골라서 들어가는, 예전처럼 뭐 이렇게 석탄화력 발전소라든가 이런 것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고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많은 에너지를 쏟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 트렌드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포스코 건설이 기타 10대 건설사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선두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스코 건설에 만약에 지원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포스코 건설이 타 건설사에 비해서 어떤 점의 경쟁력을 갖고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ESG와 관련된 사업에서, 인더스트리얼 필드에서 조금 더 경쟁력을 선점하고 좀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건설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동안은 본사에서 인턴십을 가지고 한 달 동안은 현장에서 인턴십을 가집니다. 본사에서 인턴십을 가질 때에는 본사 업무를 할 거죠. 자, 그러면 건설회사의 본사 업무는 주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본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미리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만약에 이 인턴십에 참여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점을 내가 부각을 해서 내 역량을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회사의 본사에서 하는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입찰이죠. 입찰 지원. 새로운 프로젝트를 양성해내고 수주해내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입찰 업무.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행 업무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두 가지가 입찰과 프로젝트 수행 지원 업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궁극적으로 목표는 뭐라고 할 수 있죠? 리스크 제로입니다. 리스크 제로. 즉 입찰을 진행을 하지만은 입찰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이 남는 건 아니에요. 입찰을 진행하면서도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분석하고 이 리스크를 입찰에 반영을 해서 입찰 후에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건설사가 입찰 과정 속에 그런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입찰 후에 프로젝트 수행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팀에서 업무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본사팀이 하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는 뭐죠?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라는 것은 뭐 발주처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요.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비드 19과 관련된 그런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인터페이스 이슈와 관련된 리스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것이 본사 업무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에 링크가 걸려 있는 키워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장 수행 업무는 말 그대로 현장 시공과 그리고 현장 설계 지원 그리고 안전 품질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첫 번째 목표는 공기 달성이고요. 두 번째는 원가 개선입니다. 세 번째는 안전사고 제로. 요 세 가지가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세 가지의 키워드라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이제 글을 써가지고 자소서를 완성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가 공기 달성이죠. 공기 준수. 두 번째가 원가 개선입니다. 원가 개선.
우리가 처음에 뭐 한 5% 정도를 원가율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해서 5%만 가지고 갈 수는 없겠죠. 한 7%에서 8% 정도 조금 더 공격적인 원가 개선율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뭘 더 추가로 해야 될지, 어떤 점을 발주처랑 더 코디네이션을 하면서 프로젝트 수행해야 될지에 대한 것까지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원가 개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얼마 전에도 얘기가 한창 이루어졌지만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과 관련된 안전사고 제로. 아무리 공사가 돈이 남고 아무리 공기가 제때 끝났다고 하더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그 모든 기록들은 제로가 돼버려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특히 해외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안전사고와 관련된 제휴율이라고 부르죠. 이 제휴율은 그 후속 프로젝트에도 큰 영향을 주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프로젝트에서 끝나고 마는 레코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세 가지 키워드를 머리에 담아두시고 나중에 현장에서 인턴십 업무를 수행하실 때에는 내가 이런 부분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을 해보면서 그 내용을 한두 줄 정도를 자소서에 적어주시면은 조금 더 잘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인사 담당자가 딱 읽었을 때, 아, 이 친구는 정말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소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일 공고가 뜹니다. 혹시 이 공고가 뜨는 사실에 뉴스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포스코 건설 이번 2021년 상반기 공채 잊지 말고 꼭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